여러분, 혹시 주변에 평소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했던 사람이 단 한 번의 계기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차를 마시고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들의 단호함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거나 도대체 저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하며 밤잠을 설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차가움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그들만의 철학과 인간관계에 대한 단호한 기준이 빚어낸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직장 선배를 친형처럼 믿고 따랐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인간관계의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된 어느 직장인 박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인간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찰했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와 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며 사람을 사귀는 법과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의 기품과 단호함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관계의 혼란을 해결할 아주 명확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박상우 씨는 어느 중견기업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성실한 과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입사 시절부터 멘토로 삼아온 김진호 부장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김진호 부장은 회사 내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들어주고 필요할 때는 사비를 털어 술 한 잔을 사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사람이었지요. 박상우 씨는 그런 김진호 부장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자신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과정에서 박상우 씨가 치명적인 서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회사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지요. 박상우 씨는 당연히 김진호 부장이 평소처럼 괜찮다, 상우야. 내가 수습해 볼게. 라고 말해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마주한 김진호 부장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차가운 사무적 태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진호 부장은 박상우 씨에게 한마디의 사적인 위로도 건네지 않은 채 절차대로 징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호 부장은 박상우 씨와 마주칠 때마다 투명 인간을 대하듯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박상우 씨는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고작 실수 한 번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김진호 부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김진호 부장의 비정함 때문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이런 현상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자식들에게 보낸 글에서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로 신독을 꼽았습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엄격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마땅히 물과 같아야 한다. 담을 때는 그릇의 모양을 따르지만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더러운 것과 섞일 때는 스스로를 정화할 줄 알아야 한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한번 돌아서면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자신만의 원칙이 뚜렷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정의 소모를 극도로 경계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근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그 근원을 끊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씨의 사례에서 김진호 부장이 차갑게 돌아선 이유는 단순히 박상우 씨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상우 씨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과 그로 인해 자신의 신념인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섞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독이 된다고 판단하자마자 미련 없이 그 감정의 통로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매우 다정하지만 그 다정함은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라는 조건부입니다. 관계가 신뢰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들의 차가움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방패인 셈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기며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가볍게 내뱉어서는 안 된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은 결국 신용을 잃고 자신의 인격까지 갉아먹게 된다. 한번 돌아서면 차가운 사람들은 평소에 말을 아낍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하자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겠다는 식의 가벼운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며 상대방 또한 그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은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을 들이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의 거짓이나 불성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우 씨가 존경했던 김진호 부장은 평소 박상우 씨에게 업무에 있어서는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을 것입니다. 박상우 씨는 그것을 단순한 조언으로 흘려들었지만 김진호 부장에게 그것은 삶을 대하는 철칙이었습니다. 자신의 철칙을 가볍게 여긴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돌아설 때 아무런 구차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로 전달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결과 또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침묵 섞인 차가움은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공과 사를 칼같이 구별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직에 있는 자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공적인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정에 치우치면 눈이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면 정의를 잃게 된다. 이 가르침은 비단 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유머러스하고 따뜻할 수 있지만 일이나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박상우 씨는 김진호 부장과 술을 마시며 나누었던 사적인 친분이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호 부장에게 친분은 친분이고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적인 호의가 공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이 무서운 이유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따뜻함이 가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따뜻함조차 철저하게 옳은 자리에서만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전체의 이익이나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냉정하게 등을 돌릴 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정의롭다고 느낍니다. 이런 단호함은
상대방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들 자신에게는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시선을 두는 냉철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다.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살피라. 단호하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이나 정 때문에 현재의 결정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라는 감상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그 관계는 과거의 유산일 뿐이며 현재와 미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정리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상우 씨는 김진호 부장에게 과거의 추억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돌리려 애썼을 것입니다. 함께 야근하며 야식을 먹던 기억,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부둥켜 안고 기뻐했던 기억들 말입니다. 하지만 김진호 부장에게 그 기억들은 이미 소멸한 가치입니다. 그는 과거에 좋았던 사람이 지금도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차가움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현재의 변질한 관계를 서둘러 마감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질질 끄는 관계보다 단칼에 베어내는 아픔이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낫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말이 아닌 됨됨이의 본질에 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화려한 배경이나 언변보다는 가장 미천한 곳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사람의 근본이 바로 서야 만사가 바로 선다.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합니다.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남 탓을 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박상우 씨가 저지른 서류 실수는 단순한 실수일 수 있지만 김진호 부장이 보기에 그것은 박상우 씨가 평소 지녀온 나태함이나 안일함의 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지켜봐 온 결과 상대방의 뿌리가 썩어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들은 미련 없이 관계라는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들의 차가움은 갑작스러운 변덕이 아니라 오랜 관찰 끝에 내린 최종적인 판결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회를 조용히 주었으나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진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이런 차가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진정한 단호함입니다. 우리는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첫째, 그들의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친절하지만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다정하다고 해서 무례하게 굴거나 당연하게 배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다정함은 당신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지 당신의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항복 선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 그들이 돌아섰다면 매달리거나 구걸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과의 관계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더 매달리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오히려 정약용 선생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나를 먼저 세워야 타인도 나를 세워준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셋째, 우리 스스로도 적절한 차가움을 지녀야 합니다.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는 노력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이 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신념을 훼손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자함은 정의와 함께할 때 비로소 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정의 없는 인자함은 나약함일 뿐이고 인자함 없는 정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박상우 씨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김진호 부장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동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뻔한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김진호 부장의 차가움은 박상우 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기강을 세우고 박상우 씨 스스로가 자신의 무게를 깨닫게 하기 위한 가장 아픈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박상우 씨는 그제야 억울함을 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김진호 부장과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김진호 부장으로부터 다시금 일처리 하나는 확실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 서늘함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품격 있는 관계의 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차가움에 상처받으셨나요? 그 상처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나는 타인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상대의 침묵 속에 담긴 경고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하늘을 잃는 것이다. 내 안의 하늘, 즉 나만의 도덕적 기준과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바로 서 있다면 타인이 돌아서는 차가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더 맑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서면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사람, 그들은 사실 가장 뜨겁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단호함을 배신이 아닌 철학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의 얕은 파도에서 벗어나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차가운 등을 보였다면 그 등을 원망하기보다 그가 지키려 했던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는 따뜻하지만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차가워질 수 있는 자신만의 단단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냈던 그 꼿꼿한 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요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죽고 못 살던 연인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무상한 변화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타인의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정직한 외침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나의 원칙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다면 세상 그 누구의 차가운 시선도 여러분의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난 속에서도 늘 책을 놓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과 간사함을 경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하되 무르지 말고 차갑되 모질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어려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며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차가운 인연들은 모두 우리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소나무의 푸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누군가의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여러분의 푸른 본성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금 여러분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길은 언제나 여러분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되 그 인연에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냉철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별들이 모두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수처럼 꽂히는 차가움 속에서 우리는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누군가의 차가움은 그 사람의 인격의 한 조각일 뿐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예속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거리두기.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실천하려 했던 공적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여러분을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차가운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통해 본 인간관계의 진실. 그것은 결국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상대의 차가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만의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슴속의 억울함과 미련을 조금은 내려놓으셨나요? 그 사람의 차가움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따뜻함을 간직한 채 더 성숙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바라보았던 그 깊고 푸른 바다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넓고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지혜롭고 평온하기를, 그 고요한 평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오늘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